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요청을 많이 주셨던 채색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컬러 뽑는 방법, 그리고 케미꽂이 꽂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여유로운 시간대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케미꽂이에요. 사실 케미꽂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뭐 그림이랑 필기로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 케미꽂이도 다 달아서 한번 교체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케미꽂이는 지금 한번 교체를 하고 나서 2주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좀 다듬는 게 어색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익숙해질수록 이게 유지력이 조금 길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케미꽂이 이게 좀 다듬는 게 어렵다 뭐 하시면 뭐 사실 국내 제품은 찾아봤는데 많이 없고요. 뭐 한 가지 정도가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시면 여기 팁 자체를 다 이렇게 덮는 그런 팁들을 팔아요. 실리콘으로 된. 이제 그런 거는 보통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은데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어서 좀 이렇게 쟁여두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당이 아니라 뭐 한 5개, 6개 들어있는 게 보통 한 3,500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미코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가 들어있는데 1,000원. 아무래도 더 싸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건 3mm짜리예요. 4mm짜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4mm짜리는 조금 두꺼워요. 두꺼워서 필기감이 3mm짜리보다는 조금 둔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3mm짜리 사용하고요. 우선 이제 장착했던 걸 빼주시고 케미코지를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보통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세요. 끝부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 중앙 부분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니퍼는 저는 이거 다듬는 용도로 샀던 거여서 그냥 저렴한 걸로 하나 샀어요. 5,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 볼게요. 한 이 정도 보이세요? 이 정도 잘라주시고 너무 짧게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자르면 나중에 좀 잘못 잘랐다 싶어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이 정도 딱히 한번 잘라줘 볼게요. 자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더 잘라줄게요. 수정은 조금씩. 그 다음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를 돌려서 끼워주시면 휴지 같은 걸로 감싸고 하시면 더 편해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끼워주시면 너무 길게 잘랐네. 좀 더 잘라주고 조금 더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돼요. 이렇게 지금 펜슬 팁이 안 보이는데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선으로 니퍼를 사선으로 해서 한번 다듬어 볼게요. 팁이 완전히 삐져나오면 안 되고 그냥 여기 이렇게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 한번 다듬으면 이렇게 펜 촉이 이제 보이죠. 보이지만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에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줄 거예요. 조금씩 펜 촉이 나오지 않게. 이게 제가
영상을 제대로 못 찍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둥글게.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펜촉이 보이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영상이 뭔가 제가 니퍼로 펜슬을 다듬다 보니까 영상이 제대로 안 찍힌 것 같은데, 우선 이런 느낌으로 다듬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첫 번째로 해볼 건 그림을 그리거나, 제가 뭐 컬러 팔레트를 사실은 처음부터 공유를 했던 건 아니었는데, 팔레트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색깔도 한번 스스로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컬러픽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컬러픽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이제 먼저 테마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뭐 색깔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쨍한 색깔도 있을 거고, 뭐 톤 다운된 색깔이 있을 거고, 딥 컬러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원하는 색상을 딱 하나만 골라 보시는 거예요. 우선 팔레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팔레트 새로 빈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클래식이라고 있어요. 클래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색상 픽 창이 있는데, 우선 여기 맨 위에 거를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먼저 하나 뽑아 보시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원하는 색깔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조금 쨍한 노란색을 한번 뽑아 보려고 해요. 뽑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캔버스에 문질러 가지고 어떤 색상인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봤을 때 마음에 든다 하면 일단 이게 기본 메인으로 정해놓고 이제 팔레트 첫 번째에 넣어주시는 거죠. 첫 번째에 넣고 나서는 이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색상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두신 다음에 맨 위에 것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채도와 비슷한 밝기의 컬러들이 골라져요. 그래서 뭐 주황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 마음에 들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빨간색 쪽으로 갈 건데 저는 이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면 얘네랑 비슷한 색깔을 수동으로 골라주시는데 많은 범위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이제 근처에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색상 비교 창이 있어요. 비슷한 느낌의 컬러를 찾아주세요. 저는 이 정도 빨간색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초록색 같은 경우를 찾는다 하면 다시 원래 맨 처음에 메인 색깔 클릭해 주시고 초록색 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너무 형광기가 돌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을 한번 뽑아 보세요. 이렇게 뽑히면 그게 좀 마음에 들면 넣고, 아니면 또 수정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도 저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줄게요. 이 색깔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색상을 한번 뽑은 뒤에 그 비슷한 데서 비슷한 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컬러들 찾아주시고, 좀 어색한 컬러가 있다 하면 이 주변에서 채도랑 밝기를 조절해 가면서 비슷한 색깔을 뽑아서 팔레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원하는 컬러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비슷한 컬러 찾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또 막상 해보시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는 거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컬러 픽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력이 굉장히 좋거나 미적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이제 뭐 단순히 상상만으로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언스플래시라고 이제 미국
아니 해외에 이제 뭐 사진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상업 용도로 써도 되고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사이트인데, 그런 데서 만약에 당근을 그린다고 하면 당근 그림을 사진을 찾아서 그거를 배경에 깔아주고 스케치를 따는 편이에요. 이제 우선은 제가 뭐 좀 빠르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그려뒀던 그 오늘 공유한 스티커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당근을 그려보려고 해요. 당근. 그래서 이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올가미 한 다음에 그리고 싶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사진에서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콘텐츠 복제라고 있거든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넣었던 사진은 레이어는 삭제를 해주시고 이제 당근만 남았어요. 얘는 조금 작죠. 조금 키워볼게요, 크기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제 얘를 따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신 후에 밑에 이제 넣어놨던 당근 그림의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낮춰주시고 이제 스케치할 때 사용하시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저는 연필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스케치니까 러프하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냥 정말 대충. 너무 모나지 않으면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잎사귀도 그려줄게요. 대충. 스케치는 다 끝났어요. 이제 밑에 그림을 삭제해 볼까요? 없애 볼까요? 그럼 이렇게 러프한 스케치만 남죠. 이 상태에서 이제 채색을 들어갈 건데, 채색은 이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선택 영역만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스케치가 있으면 레이어 창 여시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신 다음에 추가해 주신 레이어를 스케치 레이어 아래쪽으로 옮겨주세요. 옮겨주셨으면 이제 레이어 다시 스케치 레이어로 돌아가서 셀렉션 툴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시면 옵션이 많아요. 자동 올가미, 뭐 직사각형 타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자동을 사용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칠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되고, 뭐 선택 영역을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는데 0%에서 그냥 찍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찍어주신 다음에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범위를 조금 넓혀 볼게요. 여기 패더 보이시죠? 패더 클릭하셔서 살짝 넓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레이어 창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택 영역만 활성화된 상태로 이제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아까 추가해 놓은, 아래쪽에 추가해 놓은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바로 브러쉬 창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 저는 우선 수채 브러쉬를 이번에 업로드 됐던 이지 수채 브러쉬 4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당근 컬러를 선택하셔야겠죠. 저는 아까 픽해 놓은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선은 느낌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 캔버스를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문질러 주세요.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명암을 살짝 넣어줘 볼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경계를, 이 느낌을 사용해도 좋겠지만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조금 허물어 볼 거예요. 스머지 툴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랑 동일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질감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불투명도 낮춰 주시고 브러쉬 크기 조절해서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계를 뭐 다 문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 자연스러울 정도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랑 불투명도 조절해 가시면서 그냥 문질러 보세요, 한번. 이렇게. 질감은 조금 살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됐어요. 지금은 완성본이 아니라 좀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레이어로 갈게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 클릭해서 한번 꺼주시고 다시 셀렉션 툴, 자동 버튼. 이젠 이파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역시 패더로 영역을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다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추가는 안 하셔도 되지만 관리하기 쉬운 거는 좀 추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록 색깔로 이파리 색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한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고 명암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다시 스머지 툴로 뭉개 주세요. 자연스럽게, 너무 과하지는 않게. 됐죠? 되면 다시 또 스케치 툴, 스케치 레이어 가서 셀렉션, 선택, 패더, 이파리 레이어로 돌아가서 다시 브러쉬 툴 하시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스머지 툴로 돌아와서 블렌딩, 해주시면 일단 1차 채색은 끝이 났어요. 스케치를 한번 지워볼게요. 레이어에 눈을 꺼주시고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됐는데 이파리 부분이랑 여기가 떠있죠. 그래서 얘네를 합체해 줄 거예요. 레이어 이동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이파리 레이어에서 이제 여기 경계를 조금 허물어 볼게요. 살살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건 사실 캔버스나 뭐 이렇게 질감 같은 건데요. 뭐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명암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하게 넣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수채 브러쉬 같은 거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흰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얘네한테 이제 뭐 블렌딩을 넣어서 뭐 명암이라던가 하이라이트 이런 걸 넣어 주실 때 걔네를 합치려면 그 흰색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흰색 배경을 어떻게 만드냐, 레이어를 복제해 주세요. 복제해 줬으면 아래 레이어에 색조 채도를 최대한 밝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흰 색깔로 색깔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배경색이 되려면 완벽한 흰색이어야 돼요. 얘는 약간 불투명하니까 얘를 복제를 해주세요. 여러 번 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흰색이 될 때까지 흰색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합체해 주세요. 얘를. 그럼 이제 블렌딩 모드까지 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한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넣어줘 볼게요. 클리핑 마스크 선택하시고 혼합 모드를 대비해서 소프트 라이트로 줄게요. 소프트 라이트 주신 다음에 검정 색깔로 해볼 거예요. 좀 진한 부분 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4번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에 그냥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돼요. 검정색인데도 이게 이렇게 색깔이 좀 어울리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도 뭐 문질러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 얘는 밝게 해서 추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흰 색깔 선택하셔서 이제
얘는 투명도를 한 절반 정도로 낮춰주세요. 그 다음에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밝게. 얘가 너무 진하다 싶으면 불투명도 더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스머지 툴로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보다 좀 자연스러워진 그림이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병합해 주시고 얘한테 이제 질감을 넣어보려고 해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제 거 질감 세트가 있어요. 질감 세트가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으로 해볼 거예요. 11번 선택하셔서 검정 색깔 선택하시고 혼합 모드를 다시 소프트 라이트로 줄게요. 소프트 라이트 주신 다음에 브러쉬 크기 좀 조절하셔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질감을 넣어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노력을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질감 브러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겠죠. 그게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캔버스 공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캔버스들을 불러오셔서 그 위에다 그리셔도 이렇게 질감 느낌이 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캔버스를 한번 켜볼게요. 캔버스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당근에 조금 디테일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소프트라이트로 만들어 놨던 그 레이어에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검정 색깔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뭐 저는 번진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 아까 전에 불투명도는 그냥 얘는 100으로 두고 할게요. 여기다가 뭐 당근 그 디테일 같은 걸 이렇게 넣어줘 보세요. 한번 대충. 전 사실 뭐 진지하게 엄청 그림을 그리면 제 그림은 망하기 때문에 대충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렇게 불투명도 줄여서 외곽선을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머지 툴로 문질러서 디테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당근 그림은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사진 파일을 구하셔서 따라 그려보고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채색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그림들은 쉽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근 그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좀 허전하다 싶으면 글씨 같은 것도 옆에 넣어주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좋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그림을 그대로 굿노트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여기 커서 모양 클릭하셔서 세 손가락 쓸어내리기, 복사하기 클릭해서 이제 굿노트에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스티커, 내가 만든 스티커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당근은 이제 그렸으니까 좀 조그만하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레이어 추가해서 혼합 모드 소프트라이트 뭐 곱하기 추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유드린 캔버스 파일 위에다가 하면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림 완성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텍스처 브러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는 법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근 하나로 사실 여기 써 있는 건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스케치도 귀찮다 하시면 포근이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잖아요. 그리신 다음에 외곽선 없는 뭐 사과 그림이라든지 체리를 그린다고 상상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후에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하세요. 추가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하면 이 안에다가만 색칠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진한 색깔 선택해서 넣어주고, 연한 색깔 넣어주고, 스머지 툴은 제가 그릴 때 썼던 거랑 똑같은 거 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얘로 이렇게 문질러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림이 좀 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색조 채도 밝게 들어가셔서 채도 올려주시면 돼요. 채도 올려주시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이거 이파리를 이렇게 그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그림도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 혼합 모드 뭐 이런 거를 많이 조합을 해보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미니 수채키 9,000원짜리였나? 그거 올렸을 때 그 타이포그라피 수채화 느낌으로 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자꾸 중간에 영상이 오류가 나가지고 그게 수정이 안 됐어요. 수정이 안 돼서 이번에 이지 수채키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그냥 제 거 오리지널 수채킷이랑 뭐 미니 수채킷 뭐 이런 거 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완성되는 느낌은 당연히 다 다른 브러쉬다 보니까 느낌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텍스트, 저는 얼마 전에 올렸던 그레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TT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저는 조금 둥글둥글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크기 키워주세요. 키워주시고 원하는 구도로 위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위치를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의 색조채도 밝기에서 밝기를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럼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얀 색깔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전처럼 클리핑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드신 다음에 흰 색깔은 하나 더 복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채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 배경이 필요해요. 하나 복사를 해 두신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 만드시고 이제 브러쉬를 선택해 볼게요. 저는 아까 썼던 4번 브러쉬. 색깔은 저는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핑크.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칠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안 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 번에 한 번 이렇게 배경색 한번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진한 부분을 넣어주세요. 사실 뭐 저는 이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블렌딩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한 부분 질감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야겠죠. 저는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핑크색이 연한 부분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었으면 지금 조금 어색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문지르기 툴로 역시나 그 수채 브러쉬 4번으로 그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게
포인트가 시작되는 부분의 색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뭐 노란색에서 시작하면 노란색이 끌고 갈 거고 이제 핑크색에서 시작하면 핑크색을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니까 색깔을 좀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원하는 색감으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 문질러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제 거 그 캔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맨 화면에 하지 마시고 제 거 캔버스 공유 받으셔서 따라 하시는 게 조금 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이 좀 모자라다 싶으신 부분에는 다시 색을 추가해서 조금 진하게 완성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차는 완성이 됐어요. 근데 블렌딩을 하면서 색이 좀 탁해진 것 같으니까 색조 채도 밝기 들어가셔서 채도를 살짝 올려줄게요. 밝기도 살짝 올려주고 원하는 색감 찾으셨으면 합쳐주세요. 일단 합쳐주시고 레이어 다시 추가. 그 다음에 얘는 소프트 라이트 클리핑 마스크 누르셔서 이제 외곽에다가 조금 더 진한 효과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5번으로 해볼게요. 그냥 4번으로 똑같이 할게요. 검정 색깔 선택하시고 브러쉬 크기 줄이셔서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대충. 막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도 블렌딩을 해줄 거여서 대충 하시면 돼요. 정말 대충. 모자란 부분은 더 칠해주시고 이렇게 외곽선을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스머지 툴 선택하셔서 사실 이 느낌은 그 미니 수채킷이 더 예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얘는 좀 더 빠른데 느낌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머지 툴 다시 4번 선택하셔가지고 경계선 허물어 주세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얘가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죠. 너무 세게는 말고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가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알파벳들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중간중간 안 문지르고 냅둬도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남는 부분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스머지 툴로 문질러 주신 다음에 지금 사실 아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좀 입체감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여기다가 디테일을 더 넣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3D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합쳐주세요. 합쳐주신 다음에 얘를 복제해 줄 거예요. 복제. 한 다음에 움직임 흐림 효과 들어가셔서 살짝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살짝만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주세요. 그어주시면 지금 약간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완성이 됐잖아요. 얘를 아래로 넣어주시고 이제 뭐 큰 브러쉬, 에어 브러쉬 같은 걸로 색상을 선택하셔서 얘를 선택 눌러주시고 칠해주세요. 아이고
브러쉬 선택하셔서 칠해주세요. 요렇게 칠해주시면 이렇게 색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얘를 커서 모양 누르셔서 포지션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3D 글자가 됐죠. 근데 이 뭐 그림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색조 채도 밝기 들어가셔서 색깔 한번 바꿔보세요. 밝기 조절하고 전 이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3D 글자가 쉽게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색을 쉽게 하는 팁 알려드렸고, 뭐 이렇게 채색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 거 효과 브러쉬들이 있어요. 효과 브러쉬들이 있는데 이 효과 브러쉬들은 사실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에는 색상 선택에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색상을 고르셨으면 가장 좋은 건 파란색이나 갈색이에요. 뭐 이렇게 글씨를 쓰시잖아요. 글씨를 썼는데 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재채색이라고 있어요. 이거 하시기 전에 재채색을 클릭하셔서 이 부분 바꿔주고 싶은 부분을 색깔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는 색상 뭘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색상 조절 같은 거는 여기 색상, 색조 채도 밝기 아니면 재채색 사용해서 바꾸시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보시고서 어려운 게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되고, 댓글 같은 걸로 물어봐 주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다 제 캔버스 위에서 진행이 된 거여서 캔버스 공유 받으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텍스처 브러쉬 있으신 분들은 텍스처 브러쉬로 응용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